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이제 기관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거의 한 달 내내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왜 이렇게 많이 사려나?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나? 그런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을 오늘 좀 해소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제 논거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지금 뭐 유튜브나 뭐 다른 내용들에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뭐 제대로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논리적인 내용을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가장 큰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어, 펀드를 펀드가 이제 환매가 돼서 그 돈을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두 가지 변곡점이 나옵니다.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뭐 코스피에서도 그렇고. 자, 보시면 6월 달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시점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과 8월입니다. 자, 증시 주변 자금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가 6월입니다. 이때가 6월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죠. 요 두 번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때도 시정 잔고가 줄어들고 이때도 시정 잔고가 똑같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객 예탁금이 지금 스케일이 이렇게 보여서 그런데 고객 예탁금이 올라갔다가 어, 확 주는 그런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수랑도 연동이 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 예탁금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거는 이 8월 달 8월 말부터 이 지금 뭐 10월까지 갑자기 고객 예탁금이 이게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융투자협회에 들어가시면은 기간 자금 유출입 현황이 있습니다. 펀드에서 그 펀드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3개월 좀 더 늘리겠습니다. 6개월 정도로 해서 조회를 누르시고 일간 그리고 전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걸 1000억으로 기준을 잡으시면은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 유출된 이게 파란 색깔이 유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환매를 했다는 거죠. 그게 10월 5일 6조, 29일 44조, 6천억. 그 다음에 이거는 천억 단위입니다. 이게 4조 6천억, 1조, 1조 6천억, 2조, 1조, 이렇게 했다가 여기는 1조,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보시면 여기 보면 4조도 있고 8월달 요 흐름을 보시면 요때 이거를 주간으로 좀 보시면은 네, 주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6월달에 이제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23조 정도 되거든요. 네, 23조입니다. 이게 6월달입니다. 6월달에 6월달에 23조를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증시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때 주가가 한번 출렁이게 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또 비슷한 흐름이 있습니다. 5조 7천억 9월 달에 3조 이렇게 돼서 9월 말경 정도를 합쳤을 때 7조
8조 5천억, 8조 5천억 정도가 매도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2주 만에 일어났죠. 그래서 비슷한 정도의 흐름입니다. 9월달 말 정도를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다. 이런 출렁임이 있었다. 그런 겁니다. 여기서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 신용 투자를 하시는 신용잔고가 감소한다는 것은 반대 매매가 들어가면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한 번씩 바이아웃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다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10월 8일 날 이번 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기관에서 매도한 자금은 결국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자금이 있게 되고, 그런 자금들은 결국에는 다시 들어오게 된다 라는 거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간접 투자자, 예비 간접 투자자들은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사모펀드로 하게 되면요, 사모펀드로 하게 되면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과 거의 유사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모펀드도 매도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상당히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기관, 금융투자, 그다음에 보험, 투신, 기타 금융, 뭐 사모펀드 이렇게 사모펀드도 상당히 매도를 하고 있다. 대신 금융투자와 기관보다는 적다.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이거는 왜 이렇게 일어나냐? 대주주의 양도세가 펀드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불안한 의견, 그리고 현금화 하고 싶은 의견, 이 종합이 되고, 또 하나는 이런 펀드의 그 주식자산들의 그 대부분이 삼성전자에 치우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추정을 삼성전자로 하게 되고, ETF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내가 본전을 찰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돈의 흐름이 바뀌는 과정에 그런 과도기에 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더 이상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랑 비슷한 의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고객 예탁금은 다시 정상 수준으로 올라와 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의 투자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과 기관의 매수자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는 정고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매에 의한 기관의 매도, 그리고 그 매도는 다시 고객 예탁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고객 예탁금은 더 사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종목들은 많이 떨어진 종목도 있고, 특히 뭐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속상하시겠지만은 이런 점이 있다라고 좀 참조를 하시고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